유인 라디오 카톡으로요. 비지느는 솔로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남자친구랑 8개월 좀 안 되게 연애하다 헤어졌는데 거의 사귀는 내내 남친이 저 모닝콜 해줬거든요. 주말에도 저 아침 6시부터 빵집 알바해서 늘 새벽에 깨워줬는데 헤어졌어요. 진짜 이젠 보지 말자 이러고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헤어진 다음 날 전화가 오더니 어, 이러고 뚝 끊는 거예요. 지도 까먹고 잠결에 습관처럼 전화를 한 거죠.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도 안 울었는데 아침에 엄청 울었잖아요, 정말. 이따 만나기로 했어요. 이럼 우리 헤어졌던 하루 빼고 255일이에요? 아니면 다시 1일이에요? 잠깐만. 비지는 솔로님 엄청 울었잖아요, 정말과. 이따 만나기로 했어요. 사이에 뭐 2줄 정도 빼먹은 게 아닌 거야? 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게 없이, 아니면 뭐 현실 부정 같은 건가요? 이거 뭐야? 이거 헤어졌으면 헤어진 거지. 됐어요, 이거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일어나요, 스스로. 내가 모닝콜을 지금 해줄 테니까 이거 녹음해서 알람으로 쓰세요. 비지는 솔로야, 6시야, 일어나. 너가 지금 안 일어나면 나 같은 빵순이는 모닝빵도 못 먹고 굶고 출근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 더 좋은 남자친구 생길 거야. 그때까지 내 목소리로 일어나. 있나? 내 이름 너무 잘 졌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내 이름 너무 잘 졌어. 자, 우리 오늘 커플들의 이런 귀여운 사랑 얘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남주죠. 예, 이달의 남주. 새로운 남주를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출근했다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1시간 일찍 왔어요. 그래, 나도 웃겨, 맞아. 나도 좀 그래. 왔는데 다 와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근데 다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오늘의 남주한테. 자긴 여기다 사인을 받을 거라는 둥.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에요. 네, 유인 라디오 12월의 남주 배우 박정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민 씨. 네, 안녕하세요. 너무 부담스럽죠? 네. 예. 일단 우리 유인 라디오 구독자분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예. 유인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민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너무 커. 괜찮습니다. 우리 박수를 자기 마음의 반만큼만 치자. 귀는 소중하니까 반만큼만 치는 걸로 해요. 참 이거.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동안 정민 씨가 네. 남자분들과 네. 수다 떨고 이런 방송을 많이 봐서 네. 얼마나 좀 이렇게 좀 내추럴한 분인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호들갑스러운데 초대를 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아니요. 왜요? 괜찮으시죠? 그럼요. 예. 아니, 그 잔상남 알아요? 잔상남이란 말? 모릅니다. 모르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박정민 스타일이 요즘 잔상남 스타일이라는데 제가 그게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했는데 나 이거 보고 완전 박정민이잖아 했어요. 뭐냐면 대학 OT에서 다 같이 술 마시고 왜 놀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해. 아까 나랑 눈 마주쳤을 때가 잔상처럼 떠오르는 스타일. 그렇다고요, 제가요? 네. 저는 그냥 왜 놀다가 자는 스타일입니다. 그니까 자기는 자잖아. 그때 우에 놀던 모두 다 집에 가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힘든 회식 다 끝나고 가만히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이상해. 아까 노래 부르던 거 잔상처럼 떠오르는 스타일. 엘리베이터 탈 때 잠깐만요 하더니 타서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이상해. 뭐 자꾸 이상해. 엘베 문 잡던 모습 잔상처럼 떠올라. 그래요? 정확히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요? 네.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사는 게요? 그래요? 저 사람 혹시 있다가 이상해 하면서 나를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식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두 다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이상해. 자꾸 생각.
틀림없어요. 네. 아니 어떤 시간인지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부터 4주간 저랑 뭐 이런저런 사랑 얘기들 나눠볼 거예요. 근데 제가 적절한 배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예요. 100점짜리 배우예요. 저는 멜로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그래요? 그래서 짧은 꽁트로 구성된 사연들을 매주 한 편씩 소개할 거라서 저와 오늘부터 호흡을 한번 맞춰봐 주시죠, 남주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소개팅을 꽤 많이 해봤는데 말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단 말이지. 10분이나 늦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응? 참고로 우린 방금 소개팅에서 만난 사이고 아직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어? 근데 자꾸 오만 하고 있다. 어?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저 모르세요? 저를 아세요? 알지 않나요? 제가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아우 별로다. 이거 너무 올드한 플러팅 아닌가? 조금 진정 후 음료를 시키고 인사부터 시작. 예, 아무튼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소은입니다. 네, 그 소은 씨 선배의 남자친구의 친구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러니까 소은 씨 선배의 남자친구가 김정훈이라고 제 친구의 친구고, 김정훈의 여자친구가 재영 씨라고 그 소은 씨 선배인 거고, 아, 네. 김정훈의 친구가 박진우인데 제가 원래 진우 친구라 정훈이랑도 이렇게 조금은 친구고, 그래서 우리가 다 친구인 또 그런 예, 굉장히 복잡하네요. 아, 네, 그러니까 친구 다 친구. 예, 예. 뭐 어쨌든 그럼 예, 건너 이렇게 만났네요. 아, 재영 언니가 준현 씨 되게 좋은 분이에요. 아유,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지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 겨우 10분인데요, 뭐. 아이고 10분이면 사람 목숨을 수십 분 살릴 시간인데. 역시 그렇구나. 직업이 그러시니까 그런 생각부터 하시는구나. 근데 분명히 우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아, 뭐 고등학교 저 남녀 공학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래요? 저 충남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아, 저는 충남 가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냥 무교. 무교시고. 광명 사세요? 아니요, 저는 광명 아니에요. 저는 광명 살아요. 아, 나는 아니에요. 그때 그가 어렵다는 듯 이마에 땀을 쓱 닦는데 그 별거 아닌 모습에 아주 어렴풋이 무언가 생각나 버렸다. 그래, 직업이 그래, 맞네, 맞아. 뭐 생각났는데, 그죠? 네? 생각났네. 맞죠? 어디서 봤죠, 그죠? 작년 이맘때 일이 생각나 버렸다. 내가 집에서 세수도 안 하고 귤 까먹으면서 예능이나 보고 있던 주말이었다. 지구 오락실에서 이영지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던 와중에 뚝 어라, 허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곧 정신이 희미해졌다. 동생이 119를 불렀고 나는 충내산에 난리가 났는데 자,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좀 돌아 누워 보시겠어요? 자, 조심 이렇게. 오, 아저씨. 예. 살려주세요. 예, 잠시만요. 자, 침착하시고, 자, 병원 가셔야죠. 지금 여기 들 것을 제가 이쪽으로 해서, 자, 바꿔서 넣어볼 테니까, 자, 조심. 너무 아파. 나 아저씨 안 됐고. 아저씨 아니고요. 안 되지 않아요. 할 수가 있어요. 자, 차근차근 제가 등 쪽에 될 테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자, 여기를 살짝 머리.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 아닌데? 잠깐만, 저 진짜로 침대 누르면 아파요, 저. 예, 자, 침대가 눌리면 허리가 움직여서 아프겠죠? 자, 알아요. 자, 조심.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자, 조금만. 네. 아우!
잠시만요. 자, 됐다. 하면서 몸부림치는 내 옆에서 오른쪽으로 들것을 밀어 넣었다가 왼쪽으로 밀어 넣었다가 어떻게든 내 몸을 들것에 실어보려 연신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저렇게 손등으로 앞머리를 옆으로 붙여가며 자,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탑니다. 16층, 3층. 야, 빨리 간다 그죠? 자, 계단 내려갑니다. 자, 내려갔다. 자, 이제 구급차에 탈 거예요. 자, 저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자, 탔다. 자, 이제 병원만 가면 돼요. 자, 잘했다. 그래 그날 구급대원은 여자분 1명 남자분이 2명 그래 계속 내 옆에서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힘내요 하던 그 남자 자, 어디 보자. 영등포 쪽은 지금 축제라서 좀 막힐 거고 구로 쪽으로 가요. 구로 너무 멀어요 아저씨 저 죽어요 아저씨 구로 가까워요. 안 죽어요. 자, 잘 가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 나 그날 디스크 터져서 신경 다 놀려가지고 응급수술 받고 한 달이나 입원해 있었더랬다 가만 어머머 그때 내 꼴이 어땠더라 눈곱 그래 눈곱에 그래 늦게 일어나 세수도 안 했고 엄마 장난 아니게 머리도 떡지고 어떡해 웬일이야 나 냄새 나는 그 잠옷에 맞다 내 방 완전 난장반 돼지우리 근데 나 몰라 기억났죠? 기억났어 지금. 뭔가 났죠? 나도 날 것 같은데 지금. 안돼 기억하지 마 그 사람이 나라는 걸 기억하지 마 안돼 다시는 우린 다시는 안 볼 사이야 저기요 소은 씨. 네? 다음엔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네. 혹시 여기 또 만나 주시면 안 될까요? 말할까? 우리 본 거 맞다고? 그때 날 실어다 준 남자가 지금의 준현 씨라고 묵묵히 다 받아주고 아프지 말라며 응급실까지 태워다 준 남자가 아무래도 준현 씨 맞는 것 같다고 왜 웃어요? 말할까? 자꾸 망설여지면서도 입 밖으로 웃음이 삐죽삐죽 새어나왔다 뭐 있는데? 응? 뭐가 있어 지금? 뭐 있죠 그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신기한 인연인 것 같은데요 우리요? 네, 저 말해주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날의 나는 잊어줘야 한다는 거. 내 눈곱이랑 떡진 머리 그건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 아니 왜요? 뭔데요? 우리 도대체 어디서 만났어요? 이게요, 정민 네. 씨. 이제 김소은님의 사연으로 저희가 이제 만든 이제 대본이에요. 꽁트 대본이에요. 네. 근데 이 김소은님이 저 디스크 터졌을 때 와준 응급대원님 소개팅에서 만난 적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 저희 동네에 근무한 적 있는 응급대원이었고 아파서 막 정신없이 아저씨 이랬지만 2살 오빠였고 저도 갑자기 어떤 표정 하나에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다들 디스크 조심하세요. 응급수술하고 몇 달 동안 허리 복대 차고 다녔어요. 라고 사연 주셨거든요.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근데 그 응급대원 아저씨가 네. 아마 제 생각엔 잘생겼었을 겁니다. 왜요 왜? 그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잠깐 아픈데? 만났을 때 어. 얼굴을 그러니까 인지한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의 그 외모를 갖추지 않는 이상은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아픈데 그치 신경이 쓰이니까. 그럼요 아파 죽겠는데 뭐 누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근데 잘생겨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안 됐나 보다 소개팅을 했는데 그래도 참 신기한 인연이다 그 결론이 없군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 우리가 잘 만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게요. 만나고 있다면 예. 근데 잘 안 된 거죠 아, 아마 소은 씨가 그때 그 최악의 집 상태를 보여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닐까 그게 기억난 거예요. 네 이렇게 특별한 인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예전에 네. 뭐 특별히 막 이 정도의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응. 여자분을 이제 만나서 뭐 소개팅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느 공연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봤던 적이 있었던 그 연극을 연극을? 예. 그 근데- 연극은 한 2-3달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그 어느 하루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그거 봤는데 네. 언제 봤어요? 네. 뭐 지지난주 나도인데 며칠 그게 그 지지난주 이런 게 아니라 몇 년 전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공연에서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났어가지고 예, 자기도 그 공연을 봤다고. 그래서 그때 하더라고요. 느낌이 어땠어요? 헉, 운명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운명이 아니었던 맞아. 예, 예, 그냥 우연이었던 거지. 그쵸. 네, 네. 저는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오래전이에요. 네. 20대 초반에. 오.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더니 혜영아, 저는 혜영이가 아닌데요? 너 혜영이잖아. 나 혜영이 아니에요. 제발 진짜로 아니에요. 너 혜영이잖아, 혜영아.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저 진짜 아니고 저는 인나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꺼내서 폴더폰이었나? 되게 옛날이었으니까 내 사진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누나 사진이에요? 다 내 사진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싸이월드에서 내 사진을 다 퍼다가 이 남자한테 내 사진에 대한 사연도 막 무슨 어디 갔던 거는 나 이날 이랬어 저랬어까지 싹 다 해서 싹 다. 근데 이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로맨스 피싱인 거야. 돈까지 빌려간 거야. 아 진짜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아무튼 그 당시에 내가 들었을 땐 너무 큰 돈이고 이건 제가 아니다. 제 싸이월드 들어가 보셔라. 여기 다 있는 사진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혜영 씨한테 내가 진짜 이 사진 속 사람 만났고 알아냈고 너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막 연락이 와가지고 돈을 갚은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된 적이 있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와. 물론 나쁜 일이었지만 되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내 인생의 에피소드다 이렇게 그러게. 남아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그 남자처럼 그 사진만 보고 사랑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진짜? 네. 누구 연예인 사진? 아니요, 그냥 일반인 사진이요. 어쩌다 봤는데요? 버디버디 하다가 채팅하다가 보내줬는데 사진 몇 개를 너무 예뻐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네네. 그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예. 맞아. 그래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나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 나 글 잘 쓰는데? 이거 몇 살 때 정도에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나 노래 좀 하는데 이거를 한 중학교 1, 2학년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애는 아니다. 난 노래로서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정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지금도 그러고는 있지만 정민 씨는 그래도 내가 글을 조금 쓰는데 이거 언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요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라고 생각했던 건 대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 다이어리 쓰면서. 그거 쓸 때. 네. 그거를 쓰니까 좀 투데이가 올라가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맞아. 네. 그때 처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요? 가장 처음 읽은 그냥 글씨만 있는 책 있잖아요. 네네네. 제일 처음 읽었던 그런 책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실제로 이제 처음 읽은 건 상실의 시대였고. 몇 살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구나. 네, 상실의 시대는. 근데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죠? 그냥 야한 책 정도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이후로 책을 안 읽다가 20살 때 그 김영하 작가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 책 처음 이제 보고 책을 읽기 시작했죠. 영향을 끼친 책들이 네. 나랑 비슷한데 왜 나는 그런 글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왜요? 잘 쓰시는데요? 뭘 썼는데요, 제가? 아니 뭐 가끔씩 쓰시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편지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잘 쓰시잖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 책 얘기 나왔으니까 책 얘기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있잖아요. 이거 우리 오늘 막 친구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예. 근데 나 이거 봐봐라. 여기다가 나 오늘은 기필코 진짜 이 작가의 친필 사인을 받아야지 하고 들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다 이따 할래요? 지금 할래요? 지금 사인? 할까요? 네. 이것 봐봐라. 2017년 12월 5일에 읽은 거야 내가. 저 이렇게 세상에. 써놓거든요 맨 앞에. 이거는 잠깐만. 그렇구나. 아, 네. 그죠? 이거 네, 네. 16년에 맞아요. 출간됐죠. 예. 와, 잠깐만 이거 드디어 내가 이거를. 어머 너무 행복하다. 난 이 책 너무 깔깔깔 웃으면서 봐가지고. 이 쓸만한 인간이란 책이 네. 감사합니다. 요 회색 표지가 네. 사실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 표지로 나왔어요. 지금 이걸로 안 나오거든요. 네.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실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글들이 있어요. 여기서 좀 바뀌었어요. 그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나중에 개정판을 낼 때는 어머, 그럼 난 소중한 시대에 걸 맞춰 갖고 있네. 그렇죠. 사실 이제 못 구하는 책이죠. 어머 세상에 네. 세상에 안 빌려줌 안 빌려줌. 이게 여기에 좀 표현들이 과격한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개정판에는 제가 조금 순하게 이제 표현을 좀 바꿔서 냈는데 전 정민 씨가 이렇게 막 토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뜨면 다 보거든요. 정민 씨 참 아무런 힘을 안 들이고 네. 그냥 얘기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어디서 봤다? 언젠가 바뀔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책 낼 생각은 없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은요 어때요? 아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생각이 좀 여러 단계로 바뀌었는데 네, 책을 내지 말아야 안 내야 되겠다. 책을 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네. 한번 써볼까? 라고 써주라. 생각해서 다른 출판사들과 어떤 출판사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네. 라고 하다가 네. 내 출판사에서 내야 되겠다라고 지금은 예, 출판사 무죄. 예, 거기서 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기다리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만한 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저기다가 안 아끼고 너무 그 시절에 인생을 다 맞아요. 털었길래 예, 다 털었어요. 정말 다 털었어요. 예. 어쩜 그렇게 웃기게 산 거예요? 그때는 좀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좀 모인 것 같은데 지금은 집에만 있으니까 사연들이 잘 안 모여요. 근데 잘 써보겠습니다. 네, 꼭 쓰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한 10권 보내드릴 테니까 나눠서 같이. 아이, 그리고 우리도 다 각자 10권씩 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은데 네. 그래도 이 얘기는 또 궁금한 게 있으니까 체력이 좋으신가? 아니면 일을 사랑하시는 건가?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었었어요. 그지 안 힘들어 보였어. 네,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데 안 힘들었었고 그냥 뭐 찾아주니까 신나서 네. 좋아서 감사한 마음에 이제 한 건데. 그래 최근에 네. 전란도 진짜 잘 봤어요. 저 그거 감사합니다. 오픈한 날 봤어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박정민 씨가 거기서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 강동원 씨가 제일 잘생긴 장면도 있어요. 아, 네네. 근데 그 잡아라 생각나세요? 아 초반 분량이에요. 아 네네. 그 얼굴이요? 천영한테, 천영한테 아니야 본인 그렇게 생각. 나 밑에서 그때 잡은 얼굴이잖아요. 내 마음 다 뺏겼잖아. 잡아라 하는데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어떻게 저런 눈빛과 저런 눈썹과 이마와 저런 거 만든 다음에 저런 목소리로 잡아라 하는데 다 찢었다 나는 막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할 때 네. 전날 촬영 전에 잡아라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는데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저는 대사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갇힐까봐 좀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물론 뭐 외우기만. 읊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내일 가서 어차피 다르게 될 텐데 그 대사를 안 까먹는 정도로만 입에 붙여놓고 막 엄청 연습을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편이시구나. 네. 오늘 우리 이거 대본도 막 이렇게 막 연습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냥 한번 보고 온 거죠. 네. 진짜 멋있는 배우예요. 왜요? 아니 사실 이게 저는 그래서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저한테 이제 간혹 그 네, 이제 네. 노력을 많이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사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좀 부끄럽죠. 그래. 예. 왜냐면 나 실제로 그렇게 노력 많이 하진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막 제가 무슨 이것만 생각하고 집안에서 뭐 24시간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같이 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네네네. 근데 그렇게는 못 하겠으니까. 맞아. 근데 연기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가서 하는 것의 결과와 그냥 쭉 훑어만 보고 가서 하는 것의 결과가 연습량이 나한테 보답해 주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참 그게 어려워요. 예, 뭐 물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작품들도 있고 뭐 장면들도 있는데 예, 너무 막 그렇게 제가 많이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점 획득. 네. 자, 우리 앞으로 뭐 4주 동안 만날 거니까요. 그러게요. 정민 씨 얘기 매주 조금씩 여쭤보도록 하고 네. 사연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네네. 또자님 사연 네. 정민 씨가 한번 제가 소개해 읽을까요? 주실래요? 네.
저는 남자친구랑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둘 다 98년생인 건 알았는데 생일 언제냐 그래서 난 5월. 너도? 나도. 난 14일. 대박. 나도 980514 이러면서 미쳤다, 신기하다, 인연이다, 운명이다 난리 났는데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하냐고 하네요. 나는 우리가 한 명은 서울에서 한 명은 대구에서 같은 날 응애응애 태어났다는 게 너무 특별한데 라고. 이런 거 진짜 운명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돼. 안 돼. 구속당해. 약간 그 이거 생각에. 그 생각에 구속당해서 괜히 운명이다 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냥 다른 날 태어난 또 더 잘 맞는 사람 분명히 그렇지. 있어. 맞아요. 네, 근데 생일이 같다는 이유로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운명이니까. 그거는 그냥 생일만 같을 걸.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 네. 저희 그 사촌 큰형 부부가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실제로. 너무 잘, 신기하다. 잘 살아요. 잘 살고. 정민 씨, 네? 몇 월 며칠이에요? 생일? 제가 87년 양력 3월 24일생인데 네. 똑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요? 넉살 씨.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넉살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오래 좋아했어요. 진짜? 그분 언더에 계실 때부터. 오. 저 예전에 부끄럽지만 변산이라는 영화 촬영할 때도 네. 그 넉살 씨 노래를 이제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노래를 그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거구나. 네, 근데 생년월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라고 생각. 그럼 좀 각별하게 기억이 되긴 하죠. 그렇죠. 네. 뭐 그 정도만 하세요. 네, 또자님이 그래요, 그런다고 맞아요. 사귀지 네, 마시고요. 빨리 헤어지세요. 네. 그리고 이 사연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레몬맛 사탕님. 저 LG 기사님이 오븐 렌지 설치하러 와주셨는데 갑자기 둘 다 멈칫. 그때 옆에 우리 엄마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자리 안내하고 그분도 묵묵히 일하고 각자 모른 척하다가 제가 물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가 엄마 방에 있을 때 잘 지냈어? 이러니까 둘 다 빵 터졌어요. 1년 넘게 사귄 전 남친이었어요. 그거 계기로 다시 연락도 하게 됐는데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뭐 다시 사귀진 않았지만 서비스 점수 100점 줬음요. 여기 웃긴다. 그죠? 아니 엄마 있을 때는 뚝딱거리다가 그러게, 이렇게 여기요 물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잘 지냈어? 너 렌즈 설치 진짜 잘한다. 그러게. 이거 재밌네. 네. 이렇게 신기한 인연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임혜지 씨 사연 하나만 더 보고 우리. 저는 이거 진짜 특별한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제주도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제 옆자리 탔던 남자분이 있어요. 같이 1시간 내내 올레길 코스 얘기하고 맛집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싱가포르 출장 가는데 또 같은 비행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땐 자리가 달라서 지나치면서 이러고 약간 표정으로만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눈빛만 주고받았는데 내리고 나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저 진짜 한 번만 더 만나면 그건 특별한 운명 그 잡채라고 생각해요. 저 1월에 동남아 가는 게 기대 중. 이게 일부러 가는 거 아니야 동남아? 그치. 만나 계속 매일매일 그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 해외를 계속 가. 만약에 이런다면은 정민 씨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우선은 번호는 물어볼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네. 하고 얘기 그리고 사실 1시간 내내 올레길 코스를 비행기에서 네.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신기해. 네, 근데 사실 또 뭐 외모의 네. 문제도 있겠지만, 있죠. 네, 어쨌든 에이, 뭐 그냥 다 차치하고 뭐 네. 이런 어떤 일이 있다면, 네. 친구라도 친구로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인생의 네, 친구로라도 지내야지 맞지 이게. 이거는 정말 저도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10년 전이었으면 아주 확신하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사랑에 아주 첨벙 뛰어들었을 것 같고 지금이라면 정신 차리고 그냥 친구하자 그 정도?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이게 있죠? 진짜다? 근데 이런 거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봐야죠. 네, 다음 주에 또 한번. 자, 오늘 어떠셨어요? 뭐 불편하신 점이라든가 개선됐으면 좋겠는 뭐 그런 점 있나요? 그 칭찬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나 많이 줄인 건데. 네, 그 정도 말고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칭찬을 줄여라. 칭찬을 줄여라. 그리고 거기 박수는 마음의 반만. 알겠죠? 우리 다음 주에 맞이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해요. 약간
좀 막 지적도 하고 그래야 좋아하나? 아 그렇죠. 오케이 지적. 네. 지적하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민 씨 보내드리고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 가요. 안녕. 안녕.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네, 정민 씨는 잘 보내드렸고요. 반가운 사연이 있어서 요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세연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인나 씨. 저는 유인 라디오로 처음 인나 씨와 인사를 나누게 된 박세연이라고 합니다. 세연 씨 안녕하세요. 2013년 겨울 제가 연애를 시작했고 그 당시 남자친구가 여친 생겼다고 인나 씨 라디오에 문자 보내서 커플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커플링 주는 방송도 있냐고 제가 엄청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 커플링 드렸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분인지 뭐 이런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플링을 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결혼 안 하고 헤어졌으면 그 커플링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했으니까 진짜 잘하셨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오. 그리고 내년 2월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로 애인으로 남편으로 제 옆을 지켜준 호준 그리고 곧 만날 우리 아기 코산이에게 저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태명은 콧대가 산처럼 높았으면 해서 코산이에요. 세연님 코가 낮구나. 보통 그러더라고. 자기의 어떤 그거를. 예. 아니 코가 이렇게 낮고 그러면 얼마나 귀여운데요. 조그만 키세스 초콜릿처럼 얼마나 예쁜데요. 에이, 낮든 높든 뭐 분명히 예쁜 코산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클로징 할까요? 오래전 프랑스의 어느 약국에 에밀 쿠에라는 약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지어주는 약은 유난히 약효가 좋았대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저곳의 약만 잘 팔리는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요, 약이 아닌 봉투에 있었어요. 에밀 쿠에는 사람들에게 늘 약봉투에 적혀 있는 걸 읽은 다음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곳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나는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매일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신기하게도 그건 효과 있는 주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얘기할게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